솔직히 말하면 나는 대한민국에서 보험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참 불쌍하고 바보 같아요. 보험사가 주고 싶은 보험금만 주고 지네 마음대로 고지 의무를 좁게 해석했다가 넓게 해석했다가 마음대로 하는데, 근데 보험회사 믿고 보험 가입하는 사람들이 참 불쌍하지 않아요? (37조) 소멸시효 보죠. 보험금 청구권. 이런 청구권들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어느 시점부터 3년이냐를 따지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걸 기산점이라고 그래요. 기산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특히 보험금 청구권은 언제부터 기산하냐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기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대장 내시경 검사하다가 용종 자른 걸 수술보험금 청구할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그런데 나는 수술 특약이 있는 보험을 갖고 있거든. 근데 그러고 한 4년 뒤에 알았어. 좀 똑똑한 보험 설계사가 와서 알려준 거죠. 그런 것도 수술보험 청구하실 수 있어요.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언제부터 3년을 따져? 보험사고 발생일. 다시 말하면 대장에서 용종을 자른 날, 그날 보험금 청구할 수 있었잖아. 그날부터 기산점 따지는 거예요. 소비자는 4년 지나서 알았죠. 그게 청구할 수 있다는 걸. 그런 거 인정 안 돼. 소비자가 약관 몰랐다, 법 몰랐다, 이런 거는 인정되지 않아요. 청구권 소멸시효는 소비자를 보호하려고 만든 법 제도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냥 분쟁을 종식시키려고 만든 제도야. 예를 들면 내가 너한테 돈 빌려줬어. 나는 빌려준 걸 20만 원으로 기억해. 빌려간 놈은 2만 원으로 기억해. 근데 10년이 지났어. 그 기억도 불분명하고 증거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 경우에는 이 분쟁이 종식이 안 되잖아. 그런 거 막으려고 소멸시효를 둬서 3년 지나면 아예 그냥 권한을 갖고 있던 사람의 권리도 소멸돼 버리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그거예요. 권리 위에 잠든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법은. 이것도 옛날에 2년이었어. 개정된 거예요. 2년이 3년으로. 다른 나라 다 3년 할 때 우리나라는 2년이었거든. 소비자 권리를 너무 침해한다. 저도 다른 나라 수준으로 늘리자. 그 중간에 상법 개정이 돼가지고 3년 늘어난 겁니다. 청구권 소멸시효가 2년일 때 보험 계약도 했고, 그 2년이 상법이 개정되기도 전에 보험사고 발생했어. 그러면 그 보험사고는 정확히 2년 적용합니다. 근데 소급적이지 않아요. 근데 약관에 2년이라고 적혀있을 때 가입한 사람이야. 그런데도 보험사고는 3년으로 상법 개정된 다음에 벌어져. 그런 경우에는 3년을 적용합니다. 보험사고가 상법 개정일 전이냐 후냐를 적용해요. 보험이 이런 게 많아. 왜냐하면 보험은 장기 상품이니까 중간에 법이 막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어떤 걸 적용하는지를 곰곰이 좀 따져봐야 돼요. 쉽지 않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 하는 거지. 제38조 약관의 해석. 회사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일부러라기보다는 실수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니까. AI도 뭐 헛소리 찍찍 하던데. 배움이 부족해서 애들이. 동그라미 2번 23페이지.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상 보험회사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근데, 네. 근데 약관은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들은 이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거죠. 약관의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계약자도 아니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고 되어 있어요. 법은. 따라서 이거는 지키지 않으면 법 위반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보험회사는 항상 위반을 한다. 왜냐하면 징벌적 배상 제도가 없는 나라니까. 약관이 명백하지 않으면 계약자한테 유리하게 해석했어야지. 왜 이거 안 지켰어? 그래요, 미안해요. 그렇게 할게. 보험금은 주면 땡이거든요. 근데 징벌적 배상 제도가 있으면 뭐 100만 원 안 주려고 그랬어. 보험회사가 막 억지 부렸어.
징벌적 배상제도는 1,000만 원, 1억 이렇게 때려 버리거든요. 징벌적으로. 그러니까 보험회사들이 절대 이거를 위반할 수가 없는 거야. 징벌적 배상제도가 있는 나라는 소비자 권리가 어마어마하게 보호받아요. 우리나라는 그 제도가 없는 나라죠. 지급하지 않으려고 약관에 규정하는 법률 3조 2항을 위반하고 약관을 위반한 보험회사는 징벌적으로 배상을 해야만 한다. 뭐 지급하지 않으려고 했던 보험금의 100배를 지급하라. 이런 것만 딱 만들어지면 꼼짝도 못해. 다 준다니까. 어딜 개겨 함부로. 대신 보험회사는 더 깊이 있고 전문적으로 심사를 하겠죠. 지네가 진짜 안 줄 수 있는 것만 안 주겠지. 그게 맞지. 지금은 안 줄 수 있는 것도 안 주고 줄 수 있는 것도 안 주고 줄까 말까 하는 것도 안 주고 그래도 되잖아. 안 받으니까 처벌을. 동그라미 3번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맨날 확대해서 해석합니다. 확대해서 해석하지 않는다고 써놓고서 맨날 확대해서 해석한다고. 맨날 확대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B형 간염 보균자야. 고지문 위반을 했다고 칩시다. 그래 나중에 간암 환자가 됐어. 보험금을 청구해. 그럼 뭐 3년 이내면 해지도 할 수 있는 거죠. 고지문 위반이 맞다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금을 안 주느냐. 그것도 웃기거든요. B형 간염과 이 사람의 간암은 확률이 없을 수도 있어요. 상관관계가. 사람마다 다르거든. 그래서 되게 의학적으로 막 따져봐야 되는데 보험회사는 B형 간염이시잖아요. 지금 간암이잖아요. 상관관계 있죠. 이게 확대 해석이 아니면 뭐야.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데. 이런 확대 해석하지 않는다고 써놨지만 맨날 확대 해석한다고. 이런 것들을 말하면 처벌을 해야지. 이런 걸 안 하니까 이 나라는. 솔직히 말하면 나는 대한민국에서 보험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참 불쌍하고 바보 같아요. 보험사가 주고 싶은 보험금만 주고 지네 마음대로 고지 의무를 좁게 해석했다가 넓게 해석했다가 마음대로 하는데 보험회사 믿고 보험 가입하는 사람들이 참 불쌍하지 않아요? 보험금 청구했다가 안 주려고 막 지랄 떨었다며 회사가. 그러니까. 근데도 보험을 가입해. 이게 이런 걸 다 아는 소비자가 많으면 누가 가입하겠어 이걸. 이런 걸 지키는 건 보험회사가 자기네를 지키는 거기도 해. 이걸 잘 지켜야 소비자들이 믿고 보험 가입할 거 아니에요? 이걸 안 지키는데 이게 사람들이 알려지면 누가 보험을 가입하겠냐고. 그런데도 맨날 지네 마음대로 확대 해석하고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하고 이건 결국 보험산업 전체를 죽이는 짓이거든요. 그 짓을 계속하고 있잖아. 그 짓을 계속해도 되는 이유. 설계사를 많이 뽑으면 돼. 설계사는 어쨌든 팔아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사들한테 이건 교육을 시키지 말아야지. 진짜 나빠요. 개새끼들. 제39조 되게 중요해요. 39조. 설명서 교부 및 보험 안내 자료 등의 효력. 여기서 말하는 설명서는 실무에서는 상품 설명서겠지. 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1번. 보험회사는 일반 금융 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또는 일반 금융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 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공하여야 합니다. 강제 조항이에요. 설명했어야 된다. 설명했음을 기명, 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이게 왜냐? 설명했음을 입증하라고 요구하거든. 법이. 보험회사한테. 니네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했다는 걸 입증해. 입증하려면 무슨 설명받았다는 소비자의 사인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는 전화로 보험 파는 조직도 있으니까 녹취, 음성 녹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설명 들으신 거 맞으시죠? 그러면 네. 이걸 녹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네가 보험 계약, 청약 당시에 보험 상품을 권유할 때 약관에 대한 되게 중요한 사항을 설명했다라는 걸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하라 이거지. 만약 그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설명 의무 위반으로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설명 의무 위반이 되면요. 약관에 버젓이 써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했음을 입증을 못하면 약관에 있는 그 내용을 이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조항이라고. 보험회사 입장에서.
그래서 상품 설명서가 갈수록 두꺼워져. 옛날에는 7페이지, 5페이지만 이랬어요. 점점 두꺼워져. 왜? 보험 소비자 측이 보험회사 측의 설명 의무 위반을 자꾸 주장하는 거야. 약관에 전이암에 대한 원발 부위 분류 기준 넣어놨다고 당신들은 얘기하지만 난 가입할 때 설명 들은 바가 없다니까요. 암이 전이가 된 경우 원발 부위로만 보험금을 주고 전이된 부위는 보험금 안 준다는 내용을 나한테 설명한 적이 없잖아, 당신들이. 아니, 약관이 있잖아요. 설명 안 했잖아. 상품 설명서 딱 갔더니 원발 부위 분류 기준이 안 들어있어. 설명 의무 위반. 이런 거야, 이런 거. 이런 거.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설명 의무 위반으로 자꾸 지니까 약관에 넣어놓은 소비자한테 치명적인 조항들을 복사해서 상품 설명서에도 계속 집어넣어. 그러니까 점점 두꺼워지죠. 상품 설명서가. 옛날에 7페이지였는데 요즘은 70페이지. 그게 왜 두꺼워지는지를 감추고 싶어, 보험회사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옛날에 가입 설명서 따로 있었고 상품 설명서 따로 있었는데 합쳐버렸어. 요즘은 상품 설명서만 출력하면 되잖아. 합쳐버린 거야. 합쳤더니 더 두껍죠. 그러면 소비자가 읽을 마음을 가져? 아니면 처음부터 안 읽어봐? 안 읽어보죠. 특히나 모바일 청약을 권유하는 것도 그런 이유예요. 모바일 청약은 그런 걸 꼼꼼히 확인하고 사인할 겨를이 없어요. 여기 사인하시고 모바일에 확인하면 사인이 다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 중요한 내용까지도 다 설명 듣고 이해했습니다. 다 들어가 보거든요. 그럼 소비자는 실제로는 설명을 하나도 못 들었고 보험회사는 설명 안 했지만 알리바이는 확보가 된 거지. 증거는. 이게 문제예요, 문제.